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티모시 가이트너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어제 3월 5일 날 임종용 특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참고되라고, 또 참석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낮은 수준의 테크놀로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누구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이 소방대원입니다. 한 명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맨날 담배를 피워서 이웃들이 너 그러다 불난다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불을 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외떨어진 단독주택에 사는 거주자인데 정말 모범적이고 화재도 항상 조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소방서에 소방차가 한 대기 때문에 아파트 1층으로 출동하든지 이 단독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윤리적으로는 이 단독주택을 구해야죠.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 거주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파트 1층 거주자는 누가 생각해봐도 침대에 맨날 누워서 줄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야, 넌 당해도 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1층에 대형 화재가 나면 위에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해서 대량 인명살상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외떨어진 단독주택은 좀 화상은 입고 집은 전소되겠지만 재빨리 빠져나오면 인명피해는 없겠죠. 티모시 가이트너나 또는 경제학자가 위기 상황에서 A는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입니다. B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네의 제조업 공장들이죠. 누굴 구해야 되냐? 괘씸하지만 아파트 1층 거주자를 구해야 된다. 즉 월스트리트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는 정의가 아닌 진리라는 거죠. 경제는 옳고 그르고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그 옳은 사람들 중에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1층에 불 나면 2, 3, 4, 20층까지 사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지만 1층에 불 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난 상황에서는 큰 불을 끄는 게 우선이지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월스트리트가 잘못한 것을 왜 월스트리트는 구해주고 이 동네에 무슨 자동차 만들고 아니면 무슨 뭐 컴퓨터 만들고 이런데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망하도록 내버려뒀냐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두려워서 정책을 시행 못하면 나라 전체가 망한다라는 얘기고요. 도덕적 해이, 그러면 계속 월스트리트가 주의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건데, 티모시 가이트너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겠냐는 거죠. 물론 좀 부주의해질 수는 있지만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으니까 내가 불 내도 된다라고 고의적으로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책의 큰 줄거리입니다. 금융은 근데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뱅크런이 일어나면 멀쩡한 은행도 망합니다. 왜? 그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다 회수할 수 없는데 내 돈 내놓으라고 모든 사람이 찾아오면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예가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 페드가, 즉 미국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이제 다 부실해져서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아무 은행도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A은행이 페드에 가서 돈을 빌리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페드에 가서 돈을 빌린 거 보니까 A은행이 위기에 처했구나. 그럼 A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다 와서 돈을 찾아가면 A은행은 페드에서 돈을 빌려봤자 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도 페드에서 돈을 빌렸다는 소문 때문에 자기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지 못하죠. 그래서 티모시 가이트너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은행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 없다는 은행도 무조건 강제로 돈을 빌려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은행이 돈을 빌려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은행이 강제로 돈을 빌리게 정부가 강요해서 가져갔지 은행이 어려워서
곧 망할 위기라서 빌린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하나하나가 어렵다고 그냥 도우면 안 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요, 저도 보면서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이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금융위기를 넘기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가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쳐넣어서 모든 은행을 정부가 소유하는 겁니다. 국유화죠. 그런데 이렇게 국유화하면 부작용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우조선도 국유화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시 가이트너는 여기서 누가 도움을 받아도 가망이 없는 애, 그런 애를 골라내서 얘네들은 죽이고 도움을 주면 살 수 있는 애들만 골라서 도움을 주자.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자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가정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막 매일매일 은행이 하루하루가 위기인 상황에서 한 두세 달 걸리는 이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두세 달을 버틴 그 티모시 가이트너의 강심장의 책을 읽어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또 티모시 가이트너 편에 많은 사람들도 비판을 했는데, 야, 이거 결과가 잘못 나와서 15개 은행을 했는데 15개가 다 부실하다고 나오면 테스트를 안 한 것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었죠. 전 티모시 가이트너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잘못 나오더라도 막연하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그래, 이거 90%가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게 오히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측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거죠. 위기를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 제가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2008년도에 위기가 왔고 이거를 보면은 영화 같은데 빅쇼트나 여러 가지를 보면 미리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근데 벤 버냉키나 티모시 가이트너가 왜 몰랐냐? 여기에 나오는데요, 솔직하게 서브프라임 위험이 올 것이고 그래서 큰 은행의 수익률 감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규모가 은행들이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이 수익률 주는 것 정도의 정부가 미리 나서서 막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버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고요. 어쨌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이런 예측이 사실 맞았다는 거를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도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돈을 막 빼기 시작해서 작은 위기가 큰 위기가 된 거고요.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확히 해서 그 결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 부실한 은행은 많지 않았다. 여러분 돈 안 빼도 된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니까 그 금융위기가 멈춘 것이었죠. 재밌는 것은 이때 또 하나의 걱정이 정부가 아무리 은행들이 괜찮다라고 해도 또 정부가 은행들에 돈 주려고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은행이 부실해도 건전하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비판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레이 달리오라는 저자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대표고 원칙이란 책을 쓰신 분이죠. 제가 11회 무료 동영상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레이 달리오가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티모시 가이트너 걸 보고 내가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테스트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티모시 가이트너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약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또 저자의 특징, 티모시 가이트너는 비영리 재단 아시아 주재원인 아빠 밑에서 컸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과 1998년에 태국, 한국의 IMF 위기를 경험했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표현에 따르면 자기 이미 전쟁을 치러본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모르는데 자기는 그 경험을 좀 이해해서 활용해서 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저는 특히 벤 버냉키의 행동하는 용기란 책을 여러 번 봤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얼렁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이 티모시 가이트너는 젊고 또 성격이 팔팔해서 그런지 하나하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을 책에 다 실명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서 하여튼 이 2008년도를 소개하는 여러 책이 있는데 다른 책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